이렇게 사랑했던 사람은 처음이라 이별을 하고 나서 어쩔 줄 몰라 하시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제 타로도 열심히 듣고 제 외 주파수도 열심히 듣고 뭐라도 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버티는데 정말 답답하시죠? 아침에 일어나서는 오열하고 밤에는 불안해서 잠도 안 오고. 그런데 여러분, 헤어질 때는 단호하고 정말 끝나버린 것 같지만 전 남친 전 여친이 사귀는 동안 이런 행동을 보이셨다면 후폭풍이 와서 여러분이 제외할 확률은 정말 높습니다. 상대방 마음속에는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의 방증이에요. 단지 현재 상황적인 이유, 본인도 모르는 권태기, 반복되는 싸움으로 인해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이 마음속 깊숙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이건 저를 비롯해 재회를 성공하신 많은 내담자분들, 저의 주변 분들도 해당됐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안녕하세요. 헬로 열매의 열매입니다. 많은 분들이 헤어질 때 이별을 통보하는 전 남친, 전 여친의 처음 보는 단호한 모습을 보면 멘붕, 밥, 잠, 일,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일하다가도 눈물이 터지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시야는 바늘구멍처럼 좁아져서 상황을 전체적인 긴 호흡으로 보지 못하고 헤어질 당시의 상황으로만 상대방의 마음을 예상해버리는 확증 편향에 빠져버려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확증 편향이란 내 판단에 부합한 정보에만 주목하고 그 외의 정보는 무시해버리는. 그래서 많은 분들은 상대방이 절대 돌아오지 않을 거라고 확신하고 계세요. 헤어질 당시 상대방 모습에 충격을 받아 사귀는 동안에 세상 스윗했던 전 남친, 전 여친이라고 자랑하고 다녔던 그 사실조차도 잊어버리고 이별 당시 단호했다는 이유만으로 상담을 하면서 지난 연애 상황들을 보면 상대방은 충분히 감정적인 사람인데도 상대방을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경우도 많으세요. 그런데 폭풍 같은 이별 후유증을 보내고 다시 정신을 차리고 마음이 안정된 지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귀는 동안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이런 행동을 하시지 않았나요? 만약 그랬다면 상대방을 기다리시는 시간이 험난하고 죽을 것처럼 답답하고 힘들더라도 재해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전 남친, 전 여친이 나에게 연인 간의 감정을 넘어 가족의 보호자 같은 모습을 보여줬던 거예요. 오, 가족의 보호자. 그 느낌 대충 알긴 알겠는데 아직 조금은 헷갈리시죠? 상대방이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가족의 보호자 이상의 감정을 느꼈다면 했을 행동 2가지 예시를 준비했어요. 우선 첫 번째에는 나와의 이별을 전부터 결심했더라도 내가 바닥까지 떨어지는 힘든 시기를 겪고 있을 때 함께 해주고 그 시간이 지날 때까지 기다려줬다가 이별 통보를 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수험 생활을 하고 있다거나 취업 준비를 하고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보통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는 시점에는 불확실한 미래로 자존감이 많이 낮아지게 돼요. 그래서 수험생들은 남자친구, 여자친구에게 많이 의지하게 됩니다. 또는 1분 1초가 중요한 시점이라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소홀하게 되죠. 상황적인 이유로 많이 싸우고 서로에 대해 실망하게 되고 지치다 보면 결국에는 이별을 생각하는데요. 단지 이성 간의 감정으로 나를 사랑했던 사람은 이런 상황에서 상대방을 쉽게 포기해버립니다. 내가 왜 이 힘든 시기를 같이 겪어야 하지? 생각하면서 상대방의 시험 시기나 면접 시기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이별을 말해요.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연인 관계가 아닌 그 이상의 가족의 내가 상대방의 보호자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당장 상대방 때문에 지치고 마음이 너덜너덜해졌더라도 힘든 시기가 지나기 전까지는 이별에 대해서 쉽게 말하지 않습니다. 나와의 관계에서 앞서 말한 가족애를 느낄 수 있는 사람들의 특징을 잠깐 살펴보면 우선 의리가 있고 사랑에 헌신적이고 희생적이고 본인 가족 관계에서 책임감이 강할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그런 가족애를 나에게 느꼈다면 본인이 나의 보호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당장이라도 헤어짐을 말하고 싶은 마음들을 견뎌내고 힘든 시간들을 함께 겪어줍니다. 그만큼 나에 대한 걱정되는 마음, 그리고 정과 사랑이 있다는 것의 방증이기도 해요. 2번째에는 상대방이 이별 통보를 하기 전 마음이 식는 과정에서도 내가 상처받을까봐 걱정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둘 중 한 명이 어느 순간부터 상대방에 대한 마음이 식는 게 보였고 사소한 문제로 실컷 싸우고 냉전 상태였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런데 그날 갑자기 열이 나는 거예요. 상대방한테 연락을 하니 냉전 기간과 별개로 달려와서 병원 데리고 가고 약 먹이고 안절부절하며 걱정해주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또는 이런 경우에요. 본인도 우리에 대한 마음을 회복하고 싶고 노력하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는 시기가 있죠. 바로 권태기요. 사실 권태기 시기에는 상대방이 뭘 해도 꼴보기 싫다? 라는 마음이 든다고 하네요. 밥 먹을 때 왜 이렇게 쩝쩝거리지? 걸음걸이가 왜 이렇게 못나 보이지? 평소에는 괜찮았던 모습들도 이제는 싫은 거죠. 그러다가도 집에 돌아오면 내가 왜 이러지? 난 분명히 여전히 상대방을 좋아하는데 하면서 상대방에게 미안하고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고 후회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관계 회복을 위해서 많이 노력해요. 예를 들면 이런 내용의 장문의 톡을 보냅니다. 나도 요즘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 널 정말 사랑하는데 자꾸 상처를 줘서 미안해. 다음에는 더 노력할게. 관계 회복을 위해 새로운 데이트를 시도하는 노력도 해요. 사실 연인 관계에서는 상대방에게 매력이 떨어지고 신뢰가 안 서서 더 이상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면 당장이라도 헤어질 수 있는 관계예요. 그런 판단이 선다면 많은 사람들이 그 관계를 금방 포기해버리죠. 그런데 앞에 말씀드렸듯이 연인 관계 이상의 가족의 보호자 느낌의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면 상대방에게 매력이 떨어졌어도 상대방 때문에 힘들어도 정이 떨어지고 질려도 헤어짐을 먼저 생각하는 게 아니라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합니다. 가족애가 그런 거잖아요. 예를 들어 부모님과 자식 간의 갈등 상황이 발생해서 싸우긴 싸우더라도 그 관계를 포기하지는 않잖아요. 같은 맥락이에요. 연인 사이에서도 이런 가족애를 느낀다면 같이 있을 때는 권태기로 상황적인 이유로 상대방이 미워도 얼굴 안 보면 걱정이 되고 신경이 쓰이고 내가 상대방 옆에 있어야 될 것 같고 나 아니면 안 될 것 같고 결국에는 단점마저 포용하고 사랑하게 돼요. 상대방이 여러분과 사귀는 동안 연인 관계를 넘어 가족의 보호자, 그 이상의 보살 같은 모습을 보이셨다면 지금 당장에는 재회가 불가능해 보여도 상대방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면 재회 가능성은 매우 높아집니다.